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불법 감금과 폭행 등으로 세상을 들끓게 했던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염전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에 대한 임금 체불, 노동 착취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건 당시 경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박모 씨에 대해서만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했고 이외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의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었습니다. 즉, 법원은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사건 당시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원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장기간 노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재판부에 원고의 입증 책임 완화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경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 제공 의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원고들이 한편 법률 대리인과 염전 노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인권 유린 행위로 악명이 높았던 옛 형제 복전 피해자들이 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토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형제 복전 피해자들은 오는 29일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과 유관단체 회원들이 국토대장정 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정의 출발지는 1975년 옛 형제복지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복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정도로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때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정말 그때의 고통들이 정말 이루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더 올라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부산에서 출발한 이들은 하루 평균 22km씩 22일 동안 행진합니다. 마지막 날 청와대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불황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들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과 학대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원장이던 박인근 씨는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시설이 운영 가능했던 군부 독재 시절의 내무부 훈령 등이 문제였다며 정부 차원의 피해 진상 파악과 국가 책임을 규명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숨졌고 현재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는 국가가 이제 명예회복이 되는 거죠, 최소한.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발의됐지만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경기 지역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한 달 평균 37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구하는 청년도 절반이 넘었는데요. 사회로 나가기도 전에 청년들에게는 또 무거운 짐입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다다익선, 고고익선.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자격증은 많을수록 좋고 어학점수는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으로 통하는 사자성어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서 살아남으려는 요즘 청년들의 고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실제 취업 성공의 끈을 잡는 데 쓰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경기연구원이 경기 지역 취업준비생 1,3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 활동의 실태를 알아봤더니 한 달 평균 37만 4천 원의 취업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익과 봉사활동, 취업 스터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데 그중 취업 스터디에 가장 큰 돈을 투자하고 다음으론 면접과 자기소개서 교육,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 순이었습니다. 일단 학원 다니는 게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주위 애들도 보면은 학원 다니는 애들 이제 자격증 따려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 중 62.4%는 취업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를 스스로 구한다고 답했고 아르바이트가 33.6%로 가장 많이, 저축 24.5%, 대출이 4.3%였습니다. 이 경우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청년보다 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취업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한 해 평균 7곳의 업체에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취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개입해서 함께 이제 그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취업 걱정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 갇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전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서울시와 한국농아인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12회 서울시 수어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제 현장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와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협회는 수어 사용의 환경 개선과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9일 광화문광장에서 제12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제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공연문화 참여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이 수어 언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화재 상황 등 응급 상황에 필요한 수어 단어, 수어 퍼즐을 통해 간단한 수어 배우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수화 등 수어를 이용한 다양한 주제로 부스가 운영돼 행사에 참가한 시민이 쉽게 수어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하고 체험하는 게 많아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어라는 걸 익힐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를 하게 됐어요. 아울러 문화제에서는 수어로 노래와 연극, 시 낭송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일반 사람과 청각장애도 똑같기 때문에 문화생활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즐겁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서울농아인협회는 앞으로도 매년 개최되는 문화제에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의 벽을 넘어 어울리는 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화가 내년 3월 2일 불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 경로와 봉송주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전 세계를 감동의 축제로 초대할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화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의미를 담아 꿈과 열정의 미래를 비추게 될 성화는 내년 3월 국내외 8개 도시에서 채화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하나로 모아져 평창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8일 8개의 불꽃이 800여 명의 봉송주자와 함께 달리는 성화봉송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재질 자체도 아주 특수하게 잘 만들어졌고 디자인도 아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역대 패럴림픽 대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화로 우리 IOC와 IPC 위원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특허 제품으로 디자인 우리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이 돼 있어서 한편 이날 성화봉송 주제가가 공개되는 한편 가수 션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패럴림픽 알리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이 특례 업종에 포함돼 과도한 초과 근무를 해도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국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특례 업종 제외가 우선 필요하고 이후 근로조건 변화에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과 행정적 책임 등 대책 마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제6회 국회 생물다양성 청소년 포럼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가 우리들의 미래 전쟁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청소년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토론회뿐만 아니라 전쟁 없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는 편지 쓰기 행사와 참가자 전원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실천과 결의를 다지는 생태띠 잇기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골 마을은 생활 속에서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해서 따복 택시와 따복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용인의 한 경로당.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와 희망하는 목적지를 알려 택시를 부릅니다. 따복 택시죠. 원산면 매미 41번지 노인회관, 목적지는 배감. 어르신을 모시러 굽이굽이 시골길을 내달려온 이 택시는 일명 경기도의 따복 택시. 65세 이상 노인부터 임산부까지 단돈 1,200원이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 구석구석까지 찾아와 줍니다. 항상 주머니가 텅 빈 상태에서 이 따복 택시를 이용하니까 돈도 저렴하고 또 몸 아픈 데 와서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바쁜 출근 시간, 도심 한복판 경기도에는 보라색 따복버스가 달립니다. 수원 산업단지 근로자만을 위한 특별한 버스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노선만을 돌며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다른 버스는 좀 멀리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데 따복버스는 회사 앞까지라니까 편하게 탈 수 있어요. 공단 안으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3년 전 경기도의 교통 소외 지역을 찾아 달리기 시작한 따복 택시는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 지난 한 해에만 7만 2천 명이나 탔고 따복버스 역시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6개 마을에서 따복 택시를 18개 노선에서 따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복버스, 따복 택시 등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저희가 더욱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교통 소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따복 택시 운행으로 도내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연간 136만 원의 추가 수입이 늘어난 데다 이용자들의 교통요금 절감 효과는 약 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진 산골부터 도심 산업단지까지 경기도 곳곳을 달리는 따복 교통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교통 정책이 돼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손소리복지관은 지난 2일 청각 언어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손소리 농아인 봉사단이 대전역 중앙시장 일대를 돌면서 미화 활동을 했습니다. 창립 이후 첫 지역사회 활동으로 봉사단원들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출발 전에 긴장감 있는 얼굴은 처음과 다르게 땀과 즐거움으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습니다. 참여 봉사자는 항상 도움만 받다가 도움을 줄 수 있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손소리 농아인 봉사단은 청각 언어장애인 당사자로 이루어진 장애인 봉사단체이며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 042-345-991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일 중랑구 면목 7동 구립경로당에서 중랑구 약사회와 함께 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약품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바른 약품 복용법과 관리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약품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바른 약품 복용법과 관리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의약품 관리와 복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중랑구 약사회는 중랑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중랑구 내 모든 노인들이 올바르게 의약품 사용을 하도록 올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참여 약사는 노인들이 의약품 복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줘서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잘못 알고 복용했던 의약품에 대해서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알 수 있게 돼서 유익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교육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070-4341-5809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컴퓨터 교실을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컴퓨터 교실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윈도우 알아보기, 인터넷 검색과 활용하기 등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 사용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지관 3층 정보화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8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043-856-11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7 희망 원정대가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에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등정에는 한국절단장애인협회 소속 14명 등 26명이 킬리만자로 5,984m를 등정했습니다. 원정대는 희망 원정대가 시작된 10년 전에 초심을 잃지 않고 아프리카 최고봉에 다시 오르자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간의 준비를 통해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제3회 슈퍼 블루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14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 잔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슈퍼 블루마라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의 벽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제3회 충북 치매 중풍 극복 실버 합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주와 충주, 영동, 옥천 등 충북 지역 9개 지역의 노인복지관들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대회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지역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연합합창단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복지TV로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지내시는 분이 계신데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함께 잡동사니를 치우고 도배까지 새로 해주는 분이 계시다면서 취재해줄 수 있냐는 제보였는데요. 잠을 주무실 곳 빼고는 온통 거기 집안에 짐이 하나 가득 있으셨더니 그래서 한 열흘쯤 전에 이제 그 짐을 다 버리셨대요. 정말 거의 침대 하나 빼고 커피포트 하나 남겨두시고 다 버리시고 이제 버리시고 나니까 이제 그 짐 속에 갇혀져 있던 집들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관에 어떻게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도배까지 하면 이분들이 이제 거주하기가 훨씬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도배나 장판은 못 해줍니다.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집안 가득 잡동사니 쌓아놓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 살고 계셨던 분은 이날 봉사활동으로 오신 분들에게 계속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제보 속 집주인처럼 우리 사회에는 참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조금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꺼이 도와준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복전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형제복전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애타게 했던 특별법.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